퇴직을 앞둔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일, 건강,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 후 가장 큰 고민인 일자리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기입니다. 최근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에서 만든 보고서에 의하면요. 은퇴 후 가장 큰 불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경제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창업을 하거나 또는 재취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여유가 돼서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좋겠지만 그런 분들은 전체로 보면 약 한 2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현금 흐름 관점에서 어떠한 압박을 받게 되고요. 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는 일을 하다가 안 하게 됐을 때 어떠한 빈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무리한 방식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시니어들이 일자 퇴직 후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방식으로는 창업과 재취업이 가장 중요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창업과 재취업에 대해서 각각 중요한 세 가지 팁들을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업입니다. 창업의 경우에 세 가지 중요한 것은요. 빚, 현금 흐름이라는 건데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개인이라는 한계를 인식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 창업이 지속 가능한가를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먼저 빚부터 보면요. 제가 본 수많은 시니어들의 경우에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창업의 가장 큰 위험이에요. 뭐냐면 옛날의 기준으로 잘 될 것 같으니까 과도하게 투자를 하게 되고요. 과도하게 빚을 지게 됩니다. 근데 그 빚을 진다는 것이 만약에 50대, 60대에 지는 것은 젊었을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새로운 탈출구가 없고요. 특히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들어갈 비용을 부담하게 돼서 많은 경우에 굉장히 재앙의 수준으로 가는 것을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시니어 분들을 뵈면서 추천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요. 먼저 한 현명한 지인이 계세요. 그분은 어떻게 했냐면 퇴직 후에 자, 가족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 3년 정도의 시간을 달라. 3년 동안 내가 모든 것을 경험해 보는데 이 현금 흐름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창업을 했다고 생각했을 때 중요한 것은요. 여기 보시다시피 시니어들이 하는 창업은 낭떠러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면요. 잘 되면 다행이지만 웬만한 경우에 자신의 돈을 투자하게 되고요.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데 만약에 빚지지 않고 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해요. 근데 많은 경우에 빚지지 않고 사업할 수 있는 건 너무나도 어렵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발생해서 바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은퇴 후의 삶이 굉장히 곤란을 겪는 경우에 대부분은요. 과도한 투자, 특히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빚을 지는 이런 부분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강조해도 정말 지나침이 없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요. 왕년에 아무리 대단했더라도 그것은 조직과 어떤 시스템이 있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대부분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시다가 임원으로 나오신 분들은요, 그 다음에 부딪히는 것은 혼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디자이너라는 한 명 필요한 사람을 구인하다 할지라도요,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게 몇 년 쌓이게 되면 수억 정도 나가게 되는데요. 그 수억이라는 것을 만약에 수입 없이 나간다고 하면요, 그것이 주는 금융적인 부담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런 창업하는 분들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창업자가 왕년에 엄청난 임원을 하셨고 뭘 하셨고 이걸 가지고 은행에 한번 가보시라는 거예요. 가서 내가 자산이 뭐가 있고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아는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개인을 평가하는 시스템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담보입니다. 근데 담보가 부동산 담보나 이런 재산 담보가 없는 경우에는요, 결국은 크레딧입니다. 본인의 신용. 근데 그 신용이라는 시스템도 철저하게 얼마나 자산이 흐르는지 정기적으로는 직업의 관점에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수백억 자산가가 있지만 이분들의 신용 등급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개인이라는 현실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게 두 번째 중요하고요.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20대 때 저 같은 경우도요, 뭐 직장을 많이 바꿨는데, 그러한 것들이 그 어떠한 저는 뭐 그 저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였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목표도 20년, 30년, 40년짜리입니다. 근데 실제로 퇴직하고 났더니 또 50년, 60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재취업의 경우에, 재창업의 경우에 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제 지인 중에 아프리카 인사이트를 만든 친구가 있는데요. 벌써 몇 년째 흐름을 하는데 아프리카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제가 아는 어떤 지인분은요, 그 세상에 없는 영역을 가지고 도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방향 설정과 끈기를 가지고는 조금 어려움은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선이 뚜렷하게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업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의 방향과 그 끈기로 지속 가능한가, 그리고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 방향에 맞는가라는 보다 진지한 질문이 우선돼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재취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취업 누구나 원하죠. 그런데 현실은 나이라는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시니어들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대학교 시절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학 끝나고 인턴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구직을 하고 신입사원부터 하고요. 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그리고 아마 퇴직할 정도면 대부분 지인들 남아있다고 하면은 사장님이나 뭐 어떤 최고위층일 텐데요. 실제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뭐 적게는 10년, 많게는 2, 30년 되는 나이 차이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한 소통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재취업을 통해서 명확하게 나의 그 존재의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초심에 대해서 보면요. 신문 기사에 나온 거죠. 재취업 성공 비결은 뭐냐? 비웠다. 처음처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왕년에 내가 뭘 했다? 이런 부분으로는 굉장히 찾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물론 퇴직하고 나면 그 정관예우 비슷하게요. 그러한 기회들이 많이 주어지긴 해요. 좀 잘 사신 분들은 몇 년 동안은 또 다시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좋은 자리에 고문이나 자문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시간도 지나게 되면요, 어려움에 겪는 게 대부분의 분들의 그 흐름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재취업을 정말 원한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리고 옛날에 배운 것과 지금의 시대와는 굉장히 다를 수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요. 비워놓고 내려놓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런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소통 능력이 그래서 중요한데요. 이 영화 인터넷 보시면 이 어린아이의 그 눈높이를 낮춰서 말하고 당신이 왕년에 뭐 했다라는 부분을 거의 본인 입으로 설명하는 게 없어요. 주어진 상황에서 먼저 들으려고 하고 공감하려 하고 해야 합니다. 실제로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시니어들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면 나이도 많고 아버님 뻘일 수도 있고 자기보다 연배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되는데요. 일을 할 때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내가 왕년에 이렇게 모든 일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과거 얘기를 하면서 들먹이면서 가르치려고 한다면 현재 일을 해야 하고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같이 일하기 싫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저도 취업 이렇게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경험을 좀 최근에 해봤는데요. 아니, 우리가 뽑는 것은 그 A라는 특정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판매나 제조나 이러한 특정한 일인데 본인은 그 일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다 큰 얘기. 자기가 앞으로 뭐 이러한 큰 회사를 해봤으니까 그 회사를 자기가 운영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게 됐을 때 상대방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됩니다. 왜냐하면 뽑아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장 필요한 일이 어떤 운전이라든지 아니면 생산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그 판매라든지 이런 것에 국한된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영화 인턴처럼 뽑고 나서 그 가치를 가지고 인정해서 가는 경우는 다르겠지만 처음부터 그러한 기대가 명확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소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가 아주 그냥 기초적인 제조 일을 하는 그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을 뽑았어요. 물론 비용도 한 250만 원 정도 되니까 적은 건 아니죠. 그런데 그 과정에 어떤 모든 사람이 좋아했던 분은 뭐였냐면요. 그 제조 과정에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어울리고 열심히 하고. 근데 또 한 분은 의욕이 굉장히 넘쳐서 오셨어요. 그랬는데 그 너무 과하신 거죠. 그래서 당신은 이걸 할 수 있고 저걸 할 수 있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 잔소리가 되고 어느 순간 너무 과한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과연 저 기대에 주어진 일에 만족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재취업 생각하실 때는요, 명확하게 내가 그 일에서 원하는 것을 잘할 수 있다, 열심히 할 수 있다,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경제 문제가 제일 어려운 그 퇴직자들의 고민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걸 풀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것은 일을 통한 창업이나 재취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수준을 낮춰놓으면은 연금이 더 잘 나오시는 분들은 일이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맞는데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일 없이 하는 거, 편한 일 하는 거 어떤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최근에 도달한 그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람이요, 일이 없으면 그 어마어마한 시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존재의 가치, 그리고 자기가 세상에서 하고자 하는 소명,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작은 경제적인 흐름도 생기고 모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기회, 그것이 바로 일로 정리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제2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서는요, 창업이나 그 다음에 재취업의 경우에 일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일을 통해서 정말 자기의 삶을 완성하고 사회와 어울리고 자기가 그 속에서 경제적인 흐름과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분들은 제3섹터, 즉 사회적인 일이나 사회적인 가치가 있는 일, 월급은 적더라도 리스크가 적고 어떤 도움이 되는 일이 굉장히 만족감을 주고 행복한 일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그 퇴직을 앞둔 직장인들의 고민인 이 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건강 그리고 외로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 컨텐츠를 소개합니다.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